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소시민들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만들고 부른 장미여관. 장미여관이 지금 실시간 검색어 1위입니다. 멤버 중 한 사람이 SNS에 남긴 글 때문인데요. 장미여관이 해체한 것이 아니라 분해되었다. 멤버 2사람이 나머지 3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나가달라 통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퀸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흥행 중인데요. 공항에서 수화물 노동자로 일하며 음악의 꿈을 키우던 프레디 머큐리가 퀸의 리더가 되고 큰 성공을 거두게 되죠. 하지만 솔로 데뷔라는 유혹에 흔들리고 오랜 시간 함께했던 멤버들과 결별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 활동 후 다시 퀸으로 돌아옵니다. 결국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퀸이 지금까지 퀸으로 존재하는 이유겠죠. 정말 끝까지 함께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닌가 봅니다. 으쌰으쌰한 기운과 초심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대로 유지되기가 힘든 게 이유겠지요. 그래서 동업이 어려운가 봅니다. 2018년 11월 12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쉽다, 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돌아서면 아이가 커 있다고 하는데 저는 돌아서면 왜 은행 잔고에 돈이 없을까요? 돈 버는 건 이렇게 힘든데 돈 쓰는 건 왜 이리 쉬울까요? 요즘에는 또 그 손가락 하나로 해외 각지에 있는 물건들을 쇼핑할 수 있으니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신바람이 났습니다. 어제가 중국 대형 쇼핑 행사인 광군제가 있었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팔렸다고 합니다. 중국 통이시죠?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도 득템하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늘 보고 있으니까 별로 특별히 하죠. 득템을 안 하셨고, 못 하셨군요. 네. 자, 어제 중국 대형 쇼핑 행사였던 광군제인데, 일단 광군제가 좀 어떤 날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광자가 빛광자고요. 네. 군자라는 게 이 몽둥이 군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네. 그러니까 몽둥이가 하나 서 있는 것처럼 옆에 받쳐주는 사람도 없이 그냥 서 있다. 그래서 싱글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독신자. 그러니까 네. 독신자들을 위한 소위 쇼핑데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 그 알리바바가 기업 차원에서 네. 만든 일종의 쇼핑 행사죠. 그래서 주로 이제 독신자들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워낙 크게 이제 행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날을 기다리고 있고 네. 그래서 중국을 대표하는 대형 쇼핑 행사가 된 겁니다. 네. 저는 빛광자라고 해서요. 이 광적인 속도로 인터넷을 클릭해서 물건을 사야 되나 지금 그런 뜻인 줄 알았어요. 네. 광군제 그러니까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따라서 아마 만든 판촉 행사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네. 중국을 대표하는 아주 큰 행사가 됐는데 올해도 기록을 세웠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액수가 워낙 이제 중국 시장이 크다 보니까 굉장히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는데요. 네. 우리 돈으로 하루 동안 약 34조 7천억 원을 매출을 했죠. 하루 동안. 와. 하루 동안 엄청난 돈이죠. 네. 작년보다 한 27% 성장한 걸로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행사를 이렇게 보면서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중국 경기가 약간 침체되고 있고 또 중미 무역 분쟁 상황에서 내수 경기가 침체하는 것 아닌가. 네. 하는 이제 이런 메시지 시그널들이 좀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 여전히 중국 경제는 내수 동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또 보여주는 네. 그런 행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참여한 브랜드가 237개라고 해요. 뭐 애플, 메이디, 하이어, 샤오미, 아디다스 뭐 이렇게 엄청난데 지금 교수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내수 경기가 아직 동력이 살아있다를 증명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중국 당국에서 좀 애를 쓴 측면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네. 사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중국과 미국 간의 통상 분쟁, 관세 전쟁이 발생을 했고 이게 장기화되면서 네. 중국에서는 이제 맞대응보다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재정 확대 정책을 해서 좀 돈을 풀어야겠다. 네. 그렇게 되면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이 좀 증가할 거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나 했고요. 또 기업들이 어려우니까 기업한테 재정 확대 정책을 좀 하겠다. 그러면서 친기업 정책을 좀 했죠. 기업세나 이런 걸 좀 감면해주는 네. 이런 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해서 좀 돌파해보겠다. 그러니까 이 광군절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직접적인 조치보다는 네. 전체적으로 중미 무역 분쟁을 겪으면서 내수 시장 활성화에 소위 그 포인트를 좀 맞춘 거죠. 며칠 전에 또 상해에서 수입 박람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수입 박람회에서도 약 64조 원어치 구매에 사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중국 정부가 그런 여력이 있고 그러니까 국민들도 소비할 게 있으면 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체만 봐도 64조에 34조니까 100조 원을 지금 어쨌든 중국이 네. 쓴 거란 말이죠. 네. 이제 그런 분위기로 이 당국의 어떤 내수시장 진작 의지가 좀 드러난다 그럴까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위축될 수 있는 소비 심리를 이제 정부 차원에서 네, 재정 확대도 하고 친기업적인 그런 정책을 펼치면서 이제 진작을 한 거군요. 내수 경기를. 네. 그런데 그때 마침 광군절이 있었으니 그렇죠. 예. 소비자들한테 판을 이렇게 깔아준 게 됐네요.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죠. 뭐 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중국이라는 국가가 일단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소비시장 잠재력이 크고 그렇죠. 또 소비 수요가 굉장히 많고 트렌드도 또 좀 변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마침 그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이런 정책 결정을 8월 24일 날 정부 업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또 국민들한테 설득도 하고 기업들한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기를 중국이라는 나라가 꼭 수출만 해서 먹고 사는 국가가 아니라 그리고 자생력을 가져야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걸 하면서 또 이게 뭐 개인들이 그런 것까지 생각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자신들한테 이렇게 소비에 네.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반응을 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은 거가 있습니다. 네, 좀 그런 구체적인 건 제가 좀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조금 더 광군제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일단은 우리나라 업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통업체들 각 브랜드들이 이 광군절을 앞두고 정말 마케팅부터 맞춤 상품까지 열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중국인들에게 먹히는 접근법 이런 게 뭐 따로 있을까요? 글쎄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전통을 강조할 수도 없는 거고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이 광군절 행사를 이렇게 쭉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가장 많이 팔리는 건 대형 가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보통 스마트폰이고요. 네. 세 번째가 이제 개인 케어 용품들이죠. 뭐 화장품이라든지 건강식품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모든 게 다 우리나라 물건들이 좀 경쟁력 있는 그렇습니다. 부분들 아닙니까? 네. 생활 가전까지 다 있는데 그러게요. 지금 이제 소비 트렌드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중국 사람들이 제일 중시하는 건 이게 정품이냐 아니냐. 그리고 가성비가 어느 정도 되는 이제 품질을 따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가성비 따지고 정품 이게 일반 사람들이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가 유명 브랜드를 선호하는 추세가 나타납니다. 일단 검증이 된 그렇죠. 것들, 비싼 것들을 사면 되지 않을까. 가짜가 나오기 힘든.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이 소위 쇼핑이 흘러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신규 브랜드들 아직 국제적 명성은 못 얻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는 신규 브랜드들이 대폭 할인율을 제시하면서 들어옵니다. 네. 이게 명품에 전혀 밀리지 않으니까 이런 걸 좀 한번 써봐라. 이제 이렇게 해서 입소문을 타고 이게 이제 소위 그 상품의 가치, 브랜드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역시 중국 시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경쟁력, 제품 경쟁력에 초점을 맞추고 이 제품은 다른 제품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러이러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통해서 어필하는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중국에서 지금 소위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품질이 확실한 고가 명품이나 아니면 품질은 좋지만 아직 덜 알려진 아주 품질적으로 뛰어난 중소기업의 물건들이 어필할 수 있다. 중국 네, 대폭 할인을 해서 일단 이제 약간 몸을 낮춰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제 주변에도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스타트업들이 중국 시장을 굉장히 많이 노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특별히 이제 한국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대형 가전이나 스마트폰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우리 화장품이라든가 건강식품이라든가 또 의류, 패션 이런 쪽은 중국 사람들 마음속에 상당히 괜찮은 제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타트업 기업도 그렇고 뭔가 이 제품의 경쟁력만 있다면 입소문을 통해서라도 금방 돌거든요. 예를 들면 이 광군절을 만나서 한국 제품이 뭐 특히 화장품은 해외 구매 3위를 차지했다 이제 이런 뉴스도 나오고 그러는데 실제로 사드 전국일 때도 지난 한 2년 굉장히 어려울 때도 스킨케어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입술용 화장품, 그다음에 마스크팩 이런 거는 가격 대비 경쟁력도 좋고 또 품질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특별히 잘 관리만 한다면 이런 자리를 지키면서 중국 소비자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이 입소문을 타는 게 중요하다 하셨는데 중국 소비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워낙 숫자적으로 크니까 입소문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두 명의 입소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거 혹시 들어보셨지만 그 왕홍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그 파워 블로거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입소문을 또 내게 하는 방식을 많이 쓰죠. 이거 써보니까 정말 좋더라. 그러면 워낙 그 구매층이 넓기 때문에 상당히 어필을 한다.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른 형태의 그런 마켓 구조를 가지고 있죠. 네. 제가 오늘 교수님하고 인터뷰의 메인 문장으로 뽑은 게 광군절은 되고 블랙 프라이데이는 안 되는 이유 이렇게 뽑았어요. 우리나라의 이 블랙 프라이데이와 그러니까 코리아 세일 페스타 그렇죠. 블랙 프라이데이가 우리나라에는 이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인데요.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이 광군절을 좀 비교를 하면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나라의 블랙 프라이데이인 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왜 안 됩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항상 고민인데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는 유통업체가 직접 나서서 합니다. 그 유통업체가 모든 제품을 자기가 돈을 주고 사서 안 팔리면 그 유통업체가 망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싸게 팔고 또 블랙 프라이데이가 추수감사절 때부터 합니다마는 뭐 미국 다녀보신 분들도 있고 들으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내년 2월, 3월까지 계속 나머지 제품을 팝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이제 재고를 털어내면서 그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법이고요. 중국은 이거를 흉내를 냈지만 어쨌든 쇼핑 시즌을 인위적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알리바바라는 회사가 전자상거래 기업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다양한 쇼핑몰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통해서 좋은 제품을 소개도 하고 또 직접 기획도 해서 사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할인 행사를 하는데 문제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정부가 주관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안 참여하고 싶은 기업도 있을 수 있는데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기업을 참여시키는 구조다. 그러니까 진정한 쇼핑,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행사라기보다는 약간은 그 전시성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원하는 거를 한다기보다는 정부가 연말에 이 내수 경비를 진작을 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네. 기업들한테 매력이 별로 없는 그렇겠죠. 거예요. 기업들한테 매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소비자한테도 매력이 없죠. 예를 들면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할인을 냈다고 나온 상품을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인터넷이 더 싸단 말이죠. 네. 그러면 누가 그걸 가서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할인율도 기대에 못 미치는데 이 결정적인 문제는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이 지금 중국의 광군절을 진행하는 업체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어치를 제조사와 관계없이 사옵니다. 네. 그래서 100원어치를 못 팔면 이 부담이 고스란히 나한테 오는데 한국의 지금 유통업체들은 제조사에 대행을 하는 형태인 거죠. 안 팔리면 다시 반품하는 구조란 말이에요. 부담이 되겠죠. 예, 그 유통업체들이 많이 깎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이게 이제 활성화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이제 홀세일이라는 게 있죠. 완전히 다 파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의 유통업체들이 제대로 된 이런 대형 쇼핑 행사를 하려면 백화점식으로 제품을 갖다가 대행을 하기보다는 업체들 스스로 상품을 기획하고 또 좋은 제품은 직접 자기가 사오고 그죠? 네. 우수한 중소기업들 제품 있으면 그거를 포장해서 알리고 이런 형태가 이루어져야 일반 소비자들이 몰랐던 제품을 기획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소위 속된 말로 대박이 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돼야지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네.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재고 부담을 안 지는 상태에서는 그렇죠. 어렵죠. 그리고 시장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정부가 주도해서 이렇게 나가는 형태는 블랙 프라이데이나 광군절이나 이런 것처럼 이 대형 쇼핑 행사가 되기는 좀 구조적으로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유통업체가 책임을 지고 또 쇼핑의 시즌이 길다는 거, 그리고 중국은 이제 전자상거래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인 알리바바가 이거를 주도해서 한다는 거. 근데 우리나라는 기획을 하는 거죠. 기획을 하고 주도해서.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정부에서 이거를 이끌고 있고, 또 하나는 예산도 점점 줄고 있고요. 그 예산의 절반 정도가 또 뭐 아이돌이나 메인 모델 쓰는 이 홍보비로 나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네. 정말 형식적인 거로밖에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교수님께서 중국 전문가시니까 이 광군제 보면서 이거는 좀 우리가 배우면 좋겠다 하는 뭐 특이하거나 반짝이는 아이디어 같은 거 있었습니까? 광군제에서요? 글쎄 뭐 보편적으로 다 느끼셨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시장에서 제품을 개발하고 그 소비자들이 사는 거는 사실은 정말 보이지 않는 손들이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좋은 제품도 또 안 팔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 행위자인 기업들이 자신의 제품을 어필하고 또 그 기획자들이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 이런 걸 통해서 알리는 과정이 시장적인 원리에 의해서 좀 이루어져야 뭐 잘 되는 기업도 있고 또 안 되는 기업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좋은 제품이 개발되고 소비자들은 더 좋은 걸 샀쓰는 거거든요. 지금 이번 광군절 행사를 이렇게 쭉 보면 중국 소비자들이 굉장히 글로벌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소비 플랫폼이라는 것도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정부가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다양한 형태, 예를 들면 우리 업체들도 역직구 업체, 중국의 역직구를 겨냥해서 이 블랙 프라이데이, 이 소위 광군절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직접 행위자로 참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다 다양한 형태로 물건을 알리고 팔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을 해야 된다. 그럼 가격이나 품질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 있으면 이게 내가 있다가 아니고 그거를 어필을 해서 알리고 또 그런 대형 기획 업체들과 딜을 해서 판매를 위탁을 해도 좋고 하여간 어떤 형태로 매우 다양한 형태로 참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한다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참여를 하려면 이제 이 정부에서 주관하는 걸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이제 마중물은 될 수 있지만 맞습니다. 마중물 역할만 하고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이거는 기업들이 뛰어들어서 같이 하는 행사로 좀 진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네, 오늘 광군절은 되고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안 되는 이유 정준영 한국외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